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래 산지조정 영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했으나 잠깐 주제를 바꿔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329 대책 중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 양도세 강화 및 농지 취득 심사 강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양도소득세 강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시 매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나 토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관가하는 것이 있는데 재산세 등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된다는 사실, 부동산 양도 시에는 양도 차익, 즉 집값이나 땅값이 올라 수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죠. 329 대책 발표문에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 이는 토지 취득 후 양도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토지 취득 후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2021년 6월 1일부터 2년 미만으로 주택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토지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단기 보유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의 표는 주택의 단기 보유 양도세율이지만 내년부터는 토지도 동일하게 됩니다. 현재 2021년까지는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토지 40%,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 보유 토지 양도세율 70%, 2년 미만 보유 토지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양도세 중과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 축소, 이 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현재 개인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취득 가능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 농지도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보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사업인정고 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 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중과세가 배제됐죠.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을 기준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 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양도세 감면 혜택, 현행 감면율 10에서 40%,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혜택을 줬었죠.
이어서 농지취득 심사 강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유 인정사유의 실효성 등을 재검토하여 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게 됩니다.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 즉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의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게 됩니다. 직업, 영농 영역 등 농업경영 계획서상 의무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게 됩니다. 중요사항 미기재 시 지자체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부정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신규 취득농지 등에 대해 지자체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농지관리 체계 강화 및 특별사법 경찰 제도도 도입하게 됩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목적의 사업 영위 차단을 위해 법인 설립 시 사조신고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문제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소명 강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게 됩니다. 토지 등 취득 시 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하고 규제 수준은 추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농어업인, 자영업자 등의 토지, 상가 담보대출 조달에 애로가 없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합니다. 투기의심 거래라고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게 됩니다. 현재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체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 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분석원에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조사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제도가 정착된 이후 발표하는 택지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토지 투기자의 토지 보상 시 불이익 부여, 토지 등 보상가액은 엄격하게 산정, 보상비를 노리고 과다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식재된 수목도 최소 수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 1000제곱미터당 33주가 정상 식재 수준, 이를 초과 시 초과분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수목의 이식비용과 묘목원가 중 낮은 가액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투기 혐의가 확인된 경우 투기 혐의 유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에서 제외됩니다. LH 임직원은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향후 대토보상 제외 범위를 유관기관 업무 관련 종사자까지 확대 추진 예정입니다.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장단기 보유자 간 차등 보상 실시,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시 토지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투기 목적 농지 강제 처분 명령, LH 사태 관련 투기 목적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에 따라 처분 의무 부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로 즉시 대응,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 경제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기에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취득 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처분 의무 통지,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투기 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 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처분 명령 즉시 부과 추진, 불법 취득과 함께 불법 취득 중개, 불법 임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업법인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업, 임대업 등을 영위한 경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 차단을 위해 대표자 처벌 규정도 신설하게 됩니다. 3.19 대책,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기 보유, 1년 이내 보유 토지 70%, 2년 이내 보유 토지 60%의 양도세율,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된다는 것과 더불어 개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는 것이죠. 토지 투자의 유인은 없어지게 하는 규제이며 토지거래 감소, 토지가격 하락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지를 팔아야 하는데 그 농지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농업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의 투기자들로 인해 농업인들만 힘들게 됐네요. 다음 영상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 했으나 3.19 대책과 관련하여 농지의 소유 자격, 농지 소유 상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준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